지난 주말에 이제 그 선거 후보들, 지방선거, 재보선 선거 후보들 선거 공보물 이제 아마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 지역 선거 후보들의 공보물, 그리고 각 당의 공보물 받았는데, 이 선거 공보물에 후보 말고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 이거 중요하죠, 의원님.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선거에, 이제 선거에서 내 선거에 누가 도움되냐. 아니 선거에서 후보가 하고 싶은 메시지의 정수는 네. 딱 걸으면 공보물 사진으로 전 드러난다고 봐요. 예. 네, 거기에 어떤 슬로건이 들어가느냐, 어떤 사진이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경기도 살아서 서울시 후보들 걸 아직 못 봤어요. 서울시의 이 각 정당, 그리고 이 후보들 선거 공보물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건 정당 공보물 같은데. 네, 정당 공보물. 서울시의회 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정당 공보물에 공보물인데, 무조건 기호만 크게 들어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얼굴 그러겠죠, 들어가야 당연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당대표 얼굴은 맨 뒤에 있더라. 이렇게 묻혀서 내지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인데 누가 나왔을까요? 글쎄요. 누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혹시 아시나요? 좀 살짝 배현진 서울시당 네, 위원장이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넣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없습니다. 네.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자기애도 강하시고. 네. 저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서울시당 위원장 자아가 얼굴이라고. 비대한 분들이 있어요. 네. 정치권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동혁 대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겠죠?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건 확실하죠. 예, 그건 확실하고. 서울에. 네. 그렇다고 자기 사진을 넣는 건 좀 참. 지금 이게 공보물이 여기저기서 지금 막 소식이 올라오는데 네. 지금 대구 이진숙 후보는 공보물에 네. 야당의 폭주라고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폭주. 그러니까 그래서 공보물을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놨던 거냐라는 비판이 아니, 대구에서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대구라서. 그런 마인드가 있군요. 대구는 우리가 여당이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건 이제 부산 북갑에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선거 공보물인데, 거기는 또 일면에 후보 얼굴이 안 나옵니다. 후보 뒷모습이 나오고 네. 전재수 후보의 얼굴이 나오죠. 네, 저렇게. 전재수 마케팅이죠.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적절합니까? 과한 겁니까? 저는 저 같으면 두 사람 다 얼굴이 나오게 찍었을 것 같아요. 뭐 손잡고 있달지. 예, 그래서 같이 만세를 부르든가. 네, 뭐 어깨 동무를 하고 있달지. 아니면은 껴안더라도 약간 옆에서 껴안으면 앞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아예 그냥 본인 모습은 뒷모습만 보인다는 거는, 글쎄요, 이게 뭐 저는 홍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홍보 전문가가 저걸 보면은 글쎄요, 잘했다고 할까요?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부대변인 좀 컨설팅 필요하지 않나요? 하정우 제가 저걸 후보한테? 했으면은 앞면에는 하정우, 그러니까 저 사진에 앞에서 찍은 거, 하정우 앞에서 찍은 거. 그래서 뒷면에는 저 사진. 오. 그래서 공보물 앞에서랑 뒤가 이어지게. 사실상, 이어지게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렇게 하면은 무조건 또 자신 없으니까 그런다는 비판이 있을 거라는 판단. 그러니까 저는 하정우 캠프가 지금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당에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베테랑들을 타타타 붙었으면은 네.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 처음에 그 부산역 내리자마자 악수를 할 때 한번 이렇게 할 때 바로 저는 제가 옆에 서면 바로 지적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SNS에 그 논란, 오빠 논란이 있은 이후에 PS 나 아저씨, 형 아니고 아저씨야라는 것도 달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그 정치 초보가 할 수 있는 실수를 충분히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 공보물에도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이런 예상 가능한 다 그러니까요. 실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격받을 여지를 줄 만한 것들을 막으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뭐 너무 오픈, 그냥 칠 테면 쳐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 네. 아쉬워요. 예. 제가 이제 하정우 후보 선거 얘기가 나와서 네.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에요. 근데 선거에서는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하정우 후보는 이제 AI 전문가고, 대통령실에 이제 AI 미래기획수석을 했고, 그런 어떤 본인의 정책적 전문성을 가지고서 정책 경쟁을 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선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 북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AI 정책만 가지고 선거의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해서 검증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상대 후보가 본인에게 제기해오는 검증을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정우 후보의 이 선거를 보고 있으면 좀 온순해요. 네.
근데 저렇게 온순함만 가지고는 선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밀려가지고 거의 이제 뭐 그 한동훈 후보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는 기반을 생각하면 그 기반의 한 80%만 흡수하면 당선되는 선거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번에 3자 구도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한동훈 후보가 강해서가 아니고 혹은 박민식 후보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정우 후보가 남은 한 일주일이라도 본인 캠페인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전재수가 시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전재수 말고 누가 있냐 부산에 지역구 국회의원 18개 중에 17명 다 국민의힘이고 네. 근데 부산 발전 이루어진 게 뭐 있냐 아우. 여기 하나만이라도 네. 지켜달라라는 메시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네. 얘기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본인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좀 뭐랄까 그 유리한 선거 구도에 서서 출발을 한 건 맞는데 본인이 좀 출발이 늦었잖아요. 출발이 늦으면은 캠페인이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태도는 좋아요. 네. 뭐 시장 가서 열심히 인사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인사하는 거하고 캠페인의 적극성이 좀 다른 건데 네. 너무 하정우 후보한테만 맡겨놓은 게 아닌가 민주당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쌈박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장 열심히 다니겠다. 이거에 전재수 그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전재수 후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전재수 후보는 그렇게 2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그렇게 4년을 하고 선거 치르고 4년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전재수식 선거운동이 먹혔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왔잖아요. 늦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면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면서 강하게 자신감 보여주고 공격선도도 삐고 그게 네거티브에 하라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안 해도 자신감 있고 상당히 임마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나요라는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지금 잠깐 쌈박질하지 않겠습니다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짜장면을 하나로 다니고 너무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근데 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8일이면은 선거판 한 두세 번 뒤집히고도 남는 기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본인의 좀 그 강인함을 좀 보여줄지를 빨리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회 전략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 오늘 그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의 겸손이 힘들다 뉴스공장에 연달아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와 근데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하정우 TV 구독자가 1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거 방송 끝나면 이제 5만 명 될 거다. 이거 5만 안 되면 내일 또 연결하겠다 했는데 하루 사이에 진짜 5만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계좌 또 어제 후원금 계좌도 소개를 했는데 그것도 다 차고 또 하정우 그 TV 유튜브도 5만 명을 넘고 이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6만 명 넘었더라고요. 아니 뭐 좋아요. 다 좋고 그렇게 뭐 본인이 또 지지층의 응원을 받으면 힘도 나고 한데 그분들이 다 북구 유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거는 북구에서 하는 네. 겁니다. 때문에 그 뉴스공장만 나가가지고는 그 북구에서 득표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북구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캠페인을 좀 밀도 있게 집중력 있게 할 건가. 그리고 필요하면 네거티브도 하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검증할 게 없어요? 한동훈 후보는 비판받을 게 없습니까? 취약점이 없어요?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와서 네거티브를 한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캠페인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제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죽을 각오로 해야죠. 일주일 동안. 오늘 그래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캠페인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화면 준비했는데 그것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캠페인송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불러봐 주세요. 예, 제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2호 1번 하정우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정우 오직 북구 주민 혈전 위에서 근데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더 길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이 안 아파도 음치네요. 제가 노래에는 제 자질이 조금 없습니다. 요거 또 연습해가지고 내일 또 합시다. 요즘 예. 연습해서 내일 다시. 그러니까 이 캠페인송을 이제 김어준 씨가 시켰고 이제 그거 듣고 김어준 씨가 거의 뒤로 넘어갑니다. 근데 내일 또 전화 연결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 하정우 후보가 그 노인정 가서 춤추는 것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상 흐느적거리던데, 그러니까 다 주지는 않아요. 네, 위에서. 네. 그러니까 뭐
공부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 보면서 북구가 육군들이 정말 일 잘하겠구나, 정말 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 일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하정우 후보가 끌어와야 되는 유권자가 누군가, 북구갑 안에서도 누군가, 예. 북구갑 안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가? 그러면은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야죠. 네. 그러면 구독자 늘려야죠. 근데 지금 35% 정도 나오는 거는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은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는 원래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 아닌데 전재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얘 새로 왔는데 찍어줄까 말까, 우리 재수 시장되면 같이 좀 해야 되는 앤가 뭔가 이 판단 보류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한테 걔가 뉴스공장 나갔다고 이게 도움이 될까? 뉴스공장 나가서 노래 시키는데 노래했다고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나가야 되는 게 뉴스공장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어느 방송을 통해서 그런 좀 중도 보수나 이쪽까지 확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전재수 후보는 겸공이나 이런 데도 나갔었습니다만 종편이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뭔가 그쪽이 어필했고 본인의 합리성을 보여줬고, 근데 시간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가서 구독자 늘리는 게 능사인가? 저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뭐 물론 정치를 길게 계속 하실 거니까 필요하죠. 근데 지금 8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내일 또 경공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든지 나갈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구독자 늘리고 본인이 향후에 정치할 때 지지층 내에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겨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지 뭐 저기 나가서 구독자 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성치훈 위원장 얘기했듯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 네. 하정우의 연성 지지층, 혹은 그 사람들이 중도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여론조사마다 이제 응답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층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5에서 7% 정도 될 거예요. 그걸 가져와야 이기는 겁니다. 그걸 못 가져오면 선거 져요. 네. 3자대 구도에서도.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물론 하정우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추세입니다. 추세. 여론조사는 매번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는 하정우는 빠지고 한동훈은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거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첫 번째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부진 모습을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일 잘할 것 같다는 인상을 어디서 받냐면 저 사람이 똑똑해서 내용을 많이 알아서 학벌이 좋아서 이게 아니고 얼마나 적극적이냐. 여기서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이런 걸 통해서 일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덜 적극적이어 보였어요. 상대 후보에 비해서. 그 점을 빨리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해야 됩니다. 어떤 자, 전재수가 시장될 건데 네. 전재수하고 손잡고 부산 발전시킬 사람 누굽니까? 누구냐? 이 정부 그리고 전재수하고 손잡고 북구 발전시킬 사람 누굽니까? 이 얘기 하나만 해야 됩니다. 딴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지지층의 선택을, 과거에 전재수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의 선택을 이끌어내야지 괜히 이 얘기 저 얘기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네.